도현, 너 다음 달에 김 의원 딸과 약혼한다. 아버지, 저는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최도현은 아버지의 서재 앞에 서 있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최명호 회장이었다. 도현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서재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3명의 중년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그룹의 주요 계열사 회장들이었다. 도현, 너 다음 달에 김 의원 딸과 약혼한다. 명호의 말은 명령이었다. 도현은 주먹을 쥐었다. 35살 그는 이미 그룹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늘 아들일 뿐이었다. 아버지, 저는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생각?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김 의원은 우리 그룹의 정부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 딸과의 결혼은 전략적 선택이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의 인생이 협상 카드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서재를 나온 도현은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향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정략 결혼을 피할 방법은 단 하나였다. 먼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 며칠 후 도현은 회사 로비에서 한 여자를 우연히 마주쳤다. 정유진. 그룹 계열사의 말단 직원이었다. 서류를 떨어뜨린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종이를 주었다. 도현이 다가가 서류를 건네자 유진은 고개를 들고 어눌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부사장님. 그녀의 말투는 어색했고 표정은 순진해 보였다. 도현은 그 순간 직감했다. 이 여자라면 아버지도 이 사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배경도 영향력도 없는 평범한 직원. 도현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한 달 후 도현과 유진의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하객은 거의 없었고 명호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신혼집으로 마련된 아파트에서 도현은 유진에게 솔직히 말했다. 유진 씨, 이 결혼은 계약이에요. 3년 후 이혼하고 위자료는 충분히 드릴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았어요, 도현 씨. 그녀의 눈빛은 슬퍼 보였지만 도현은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지켰다고 생각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유진은 완벽한 바보 아내 역할을 했다. 아침마다 서툰 솜씨로 식사를 준비했고 명절에는 시댁 어른들 앞에서 어눌하게 인사했다. 친척들은 그녀를 비웃었고 회사 사람들은 부사장님이 이상한 여자랑 결혼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유진은 늘 순한 미소를 지으며 참았다. 도현은 유진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회사 일에 집중했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 유진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도현은 가끔 그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도현이 일찍 귀가했을 때 우연히 유진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다. 불빛이 새어나왔다. 도현은 조용히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다.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영어로 된 복잡한 재무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도현은 잠깐 멈칫했다. 하지만 곧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아마 회사 업무를 가져온 것이겠지라고 생각했다. 한편 유진은 노트북을 끄고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신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배경에는 JW 인베스트먼트라는 간판이 보였다. 유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곧 다 끝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다.
차갑고 단호한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정유진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명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집안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시작은 바보라는 가면을 완벽하게 쓰는 것이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도현은 그룹의 최대 프로젝트인 유럽 호텔 체인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다. 3천억 원 규모의 거대한 딜이었다. 그는 밤낮으로 일했고 유진은 여전히 조용히 집을 지켰다. 어느 날 새벽 도현은 긴급 전화를 받았다. 유럽 측 투자자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렸고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도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 프로젝트에 회사 자금 상당 부분이 투입되어 있었다. 다음 날 이사회가 소집됐다. 회의실은 살벌한 분위기였다. 명호 회장이 맨 앞에 앉아 차갑게 도현을 바라봤다. 이 사진들은 하나같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부사장,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준비된 대응책이 없었다. 유럽 투자자들은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3천억이 날아갔어. 이게 다 내 무능함 때문이야. 명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도현은 주먹을 쥐었다. 이 사진들이 웅성거렸다. 역시 3세는 안 돼, 실력 없이 자리만 차지했다는 말들이 들렸다. 이사회는 최도현 부사장의 해임을 결정하겠습니다. 부회장이 선언했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이것이 끝인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정유진이 서 있었다. 수수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평소처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이사들이 수군거렸다. 저게 누구야? 부사장 부인 아니야? 바보 같은. 유진은 회의 테이블 앞까지 걸어갔다. 도현이 놀라 일어섰다. 유진 씨,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나가요. 하지만 유진은 도현을 지나쳐 프로젝터 앞에 섰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영문 자료가 떴다. 이사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어눌함은 온데간데 없고 명확하고 유창한 영어였다. 레이디즈 언드 젠털르민 YOUVE 빈 미신폼드.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유진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말했다. 완벽한 발음의 영어로 이번 인수권의 실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경쟁사가 제시한 조건이 사실은 허위였다는 것, 유럽 투자자들이 속았다는 것, 그리고 도현의 전략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분석을. 이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명호도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유진은 화면을 바꿔 프랑스어로 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다시 유창한 프랑스어로 설명했다. 그러다 중국어 자료로 넘어가자 그녀는 막힘없이 중국어로 말을 이었다. 10분 후 유진은 발표를 마쳤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말했다. 유럽 투자자들에게 이 자료를 보내면 48시간 안에 계약이 복구될 겁니다. 최도현 부사장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의실을 나갔다. 남겨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도현은 아내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아는 그 유진인가? 명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저 여자, 누구야?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도 몰랐다. 6개월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이사회는 급히 유진의 제안대로 자료를 유럽에 발송했다. 정확히 47시간 후 유럽 투자자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은 경쟁사의 거짓을 확인했고 도현과의 계약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프로젝트는 살아났다. 도현은 그날 저녁 일찍 귀가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순한 얼굴이었다. 도현이 그녀 앞에 섰다. 유진 씨, 당신 대체 누구예요? 유진은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순해 보였다. 하지만 도현은 이제 알았다. 그 눈빛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요? 당신 아내예요, 도현 씨.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다. 도현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정유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도현은 밤새 정유진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다. 평범한 대학 졸업, 그룹 계열사 입사, 그게 전부였다. 도현은 회사 인사팀에 연락해 유진의 인사 파일을 요청했다. 다음 날 오전 파일이 도착했다. 도현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았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첨부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도현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2018년 경제신문 기사였다. JW 인베스트먼트 파산, 정 회장 일가 몰락이라는 제목. 도현은 기사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JW 인베스트먼트는 아시아 지역 투자로 유명했던 중견 자산운용사였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로 파산했고 대표였던 정승호 회장은 사망했다. 기사 하단에는 작은 사진이 있었다. 정승호와 그의 딸 정유진. 도현의 손이 떨렸다. 그 유진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 그녀는 파산한 투자회사 회장의 딸이었던 것이다. 도현은 계속 자료를 뒤졌다. JW 인베스트먼트의 파산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1시간 후 도현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JW 인베스트먼트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최명호였다. 2018년 명호는 JW가 투자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악의적으로 방해했고 자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JW는 연쇄 부도가 나며 파산했다. 정승호 회장은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도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유진의 가족을 망쳤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진이 이 집안에 들어온 이유는? 도현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유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서툰 손놀림으로 야채를 썰고 있었다. 도현이 다가가자 유진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일찍 오셨네요, 도현 씨.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유진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도현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유진은 칼을 내려놓고 도현을 따라 거실로 갔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당신 정말 이름이 정유진 맞아요?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JW 인베스트먼트 정승호 회장의 딸이죠?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더 이상 순진한 미소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아냈군요. 목소리도 달랐다. 어눌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톤이었다. 도현은 주먹을 쥐었다. 왜 우리 집안에 들어왔어요? 복수하려고?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갔다. 잠시 후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열어보세요. 도현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계약서, 이메일 출력물, 통화 녹음 파일 CD. 모두 명호가 JW 인베스트먼트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증거들이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망쳤어요. 고의로요. 우리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현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아버지는 JW가 투자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관련 인허가를 방해했으며 결국 JW를 파산으로 몰아넣었다. 아버지는 그 땅을 결국 샀나요? 네. 파산 경매로 10분의 1 가격에 샀죠. 지금 그 땅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당신들 그룹 본사 건물이에요. 도현은 서류를 떨어뜨렸다. 자신이 매일 출근하는 그 건물이 유진의 가족을 희생시켜 세워진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쓰러지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명호를 조심해라.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랬어요. 당신 집안에 들어가서 기회를 노리고 최 회장을 무너뜨리려고요. 그럼 이사회에서 날 도운 것도 당신이 해임되면 제 계획도 틀어지니까요. 당신은 제가 최명호에게 접근하는 통로였어요. 도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지난 6개월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 아내의 미소도 순종도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연기였던 것이다. 그럼 지금은 아직도 복수할 거예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당신을 알게 되면서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도현은 유진의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진이 놀라 도현을 바라봤다.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가족에게 한 일. 하지만 유진 씨, 복수는 끝이 없어요. 유진은 손을 빼려 했지만 도현이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명호가 도현을 회장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유진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명호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내 아내가 정승호의 딸이더군. JW 인베스트먼트 말이야. 도현은 침묵했다. 명호가 계속 말을 이었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복수하려고. 너 같은 가짜가 우리 집안을 망칠 줄 아느냐? 아버지야말로 그 집안을 먼저 망쳤잖아요. 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명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뭐? JW를 의도적으로 파산시킨 거 알아요.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그게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명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비웃듯 말했다. 그게 비즈니스야. 약한 놈이 망하는 게 당연하지. 도현은 주먹을 쥐었다. 명호가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당장 이혼해. 그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 싫어요. 도현의 대답에 명호가 멈칫했다. 도현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망친 건 회사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유진 씨가 복수하려 한 건 당연해요. 내가 미쳤구나. 명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현도 회장실을 나왔다. 그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유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눠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짐을 싸고 있었다. 큰 캐리어 2개가 현관에 놓여 있었다. 도현이 들어서자 유진이 돌아봤다. 떠나려고요? 네. 이제 끝이에요. 당신한테 들켰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도현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유진 씨, 그 복수. 내가 대신할게요.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당신 가족에게 한 일 제가 바로잡을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져요. 도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유진이 어제 보여준 증거 자료들이었다. 도현은 그것을 복사해 두었던 것이다.
이 증거들로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할 거예요. 언론에도 제보하고 검찰 조사도 요청할게요. 도현 씨, 그럼 당신 회사도 타격받을 텐데. 상관없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쌓은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도현의 눈빛은 진지했다. 유진은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전 당신을 이용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파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도현은 유진을 끌어안았다. 유진은 그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7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복수에 대한 집착, 거짓으로 살아야 했던 괴로움.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일주일 후 도현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명호의 과거 비리를 모두 공개했다. JW 인베스트먼트를 무너뜨린 과정, 불법적인 땅 매입, 뇌물 제공 의혹까지.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명호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도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새롭게 재건하기 시작했다. 투명한 경영, 윤리적 비즈니스를 내세웠다. 유진은 도현과 이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NGO 국제 통역사로 돌아갔다. 그것이 그녀가 복수하기 전 하던 일이었다. 7개 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으로 분쟁 지역 어린이들을 돕는 일. 1년 후 도현은 그룹을 안정시켰다. 명호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도현은 아버지를 면회 갔다. 명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미안하다, 도현아.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과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어요. 저녁 도현은 유진이 일하는 NGO 사무실을 찾아갔다. 유진은 책상에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도현이 들어서자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번엔 진짜 미소였다. 일 끝났어요? 네. 저녁 먹으러 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도현 씨, 고마워요. 저를 자유롭게 해줘서. 유진 씨야말로 고마워요. 제게 진짜 용기가 뭔지 가르쳐줘서.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다.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줄을 남겼다. 바보처럼 믿어준 그 사람 덕분에 내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진짜 정유진으로 살아갈 시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 바보의 복수는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끝났다. 증오가 아닌 용서로, 파괴가 아닌 재건으로. 그것이 정유진이 선택한 마지막 복수였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